이재명 2심 윤 탄핵 심판 선고 결과 따라 정치권 경랑 예고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맞물려서 4개 정도의 경우의 수가 지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만약에 박탈되는 요거 중형을 항소심에서 받을 경우에 이렇게 할 때 윤 대통령 파면된 비명개발 후보 교체론이 상당히 불붙지 않겠느냐. 반면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보수 입지가 더 강해질 거다. 박탈인데 여기는 피선거권 박탈인데 여기는 이 복귀를 하면 보수 입지가 강해질 거다. 하지만 또 이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유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런 경우 파면으로 결정이 났을 땐 이재명 대소론을 더 확실하게 굳힐 거다. 독주 체제가 강화될 거다. 윤 대통령 복귀 땐 여야의 극단 대치가 더 심화하지 않겠느냐. 설령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 소위 얘기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그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이 짧은 30일의 경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 있을까?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 2심에서 중형을 받았을 때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리 설사 독재 체제 1인 정당 체제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네. 현실적인 금전적인 부분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형이 최종 확정됐을 때는 지난 대선 때 보전받았던 약 430억 원을 다시 도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돈을 환원하려면 아마 민주당이 아마 당사도 정리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는 후보 교체론 아니면은 어떤 양보론 이런 부분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에도 자신 있게 인용을 8대 0으로 때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다. 지금 만약에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재판관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세게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네.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 사실 지금 피선거권 박탈이냐 아니면 무죄냐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러면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각하나 기각 이걸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더 강경하게 윤 대통령은 반드시 기각 각하에서 다시 복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이 얘기인즉슨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재명 무죄 받고 윤 대통령 복귀할래? 아니면 이재명 유죄 받고 윤 대통령 파면될래? 이 둘 중에 선택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준석 의원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안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네.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결정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항소심 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동등한 선에서의 관심을 받는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국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 주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모레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선거법 특히 선거법의 250조 제1항에 따라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가 적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좀 전에 이창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특정해서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떤 말이 이 허위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라고 재판부가 물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의 가능성 여전히 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똑같은 부분, 그러니까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것이다. 물었으니까 아니다. 굉장히 무죄나 좀 가벼운 형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다르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이창근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 것 같으니까 다 이재명 대표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을 이제 연계해서 보는 시각이 네. 결국은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비호감 이런 것 때문에 반로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사안은 명백히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동의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우리 법에서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는 거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3개월, 3심에서 3개월 이렇게 네. 기한을 정해놓은 것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법을 어기면은 벌금이 됐던 최소한의 형량이 무조건 나옵니다. 네. 무죄가 아닌 이상. 하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그리고 법원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법을 설사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냐 안 중하냐에 따라서 직을 파면할 정도냐 안 정도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안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조건 형량을 받아야 되는 경우, 네. 법을 어겼지만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두 사안은 별개고 다만 두 분이 너무나 양극단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서로 연계해서 보는 시각이 강하고 또 두 사람 다 대선이라는 조기 대선이 인용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2심에서 형량이 유지됐을 때 과연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는다는 그런 걱정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명확히 다른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두 분이 지금 뜻을 같이 하셔서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별개로 놓고 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론은 이거 아님 이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독주 제동이냐 가속이냐. 이재명 2심 선고에 쏠린 눈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독주 체제가 독주 체제가 제동이 걸리느냐 아니면 더 가속화되느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또 이재명 대표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게 아까 두 분은 뭐 두 개의 이 사법건이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2심 윤 탄핵 심판 선고 결과 따라 정치권 경랑 예고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맞물려서 4개 정도의 경우의 수가 지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만약에 박탈되는 요거 중형을 항소심에서 받을 경우에 이렇게 할 때 윤 대통령 파면된 비명개발 후보 교체론이 상당히 불붙지 않겠느냐. 반면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보수 입지가 더 강해질 거다. 박탈인 여기는 피선거권 박탈인데 여기는 이 복귀를 하면 보수 입지가 강해질 거다. 하지만 또 이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유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런 경우 파면으로 결정이 났을 땐 이재명 대소론을 더 확실하게 굳힐 거다. 독주 체제가 강화될 거다. 윤 대통령 복귀 땐 여야의 극단 대치가 더 심화하지 않겠느냐. 각각 2개와 2개, 그러니까 합쳐서 한 4개의 경우의 수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준욱 대변인님, 4개 중에 어떨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저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유지되는 뭐 네.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유지가 되는 상황일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이것은 뭐 그 굳건하게 경고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설령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 소위 얘기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그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이 짧은 30일의 경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 리더십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설혹 최악의 경우로 판단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항소심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얼마든지 후보로 나가지 않겠느냐.
비명개발 후보 교체론 글쎄 이거 그렇게 힘받지 않을 거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창금 위원님. 비명계의 후보 교체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가 다 지금 너무 제각각이고 지금 현재 힘의 이 우위로 봤었을 때는 너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 이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과연 후보 교체론이 일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했을 때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인 정당, 독재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형을 받았다. 그랬을 때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경랑으로 휩싸일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전제로 안 됐을 때는 3심 대법원 선고는 날짜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하지만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 2심에서 중령을 받았을 때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리 설사 독재 체제 1인 정당 체제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네. 현실적인 금전적인 부분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형이 최종 확정됐을 때는 지난 대선 때 보전받았던 약 430억 원을 다시 도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돈을 환원하려면 아마 민주당이 아마 당사도 정리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는 후보 교체론 아니면은 어떤 양보론 이런 부분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네. 정말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아마 고개를 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금전적인 부분과 결부된다면 더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